자, 그러면 그 화가들이 이제 자기를 인식하면서 점점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화가가 자기의 내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건 19세기부터입니다. 19세기에 이 자화상은 누구의 그리냐면 그 자크 루이 다비드라고 하는 사람의 자화상인데요. 보시면 청년이죠. 근데 좀 혼란스러운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자존심은 세 보이죠. 예, 이런 화가인데 저는 그 자크 루이 다비드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이 사람이 혁명다원 사람이었거든요. 혁명다원이었고 굉장히 그 혁명에 투신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호라티우스의 맹세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 사람이 아버지고 이 세 사람이 아들이에요. 아버지한테 충성맹세하고 전쟁 나가서 이 사람들이 다 죽어요. 아들들이.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자기를 바치는 아들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기를 헌신하고 아버지는 슬프지만 너네가 죽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대의를 위해서 프랑스 대혁명은 남자들의 혁명이거든요. 대의를 위해서 너네가 남자답게 나와서 싸우라 하고 이제 맹세를 받고 칼을 줄 거죠. 근데 뒤에서 여자들은 막 슬퍼요. 배경이죠, 여자들은. 이 배경 속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혁명의 임무를 지고 있는데 이런 그림을 통해서 다비드는 사람들을 혁명으로 이끌었어요. 그런데 다비드의 반전은 뭐냐면 이게 되게 민주주의적일 것 같잖아요. 막 시민이 막 일어나서 막 이럴 것 같은데 바로 나폴레옹이 등장하자 나폴레옹의 이런 대관식? 이건 나폴레옹의 대관식이 아니라 나폴레옹이 자기의 부인 조세핀한테 그 왕관을 내려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니 황제를 뒤엎는 게 혁명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뒤에 다시 나타난 황제를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이 사람 도대체 뭐지? 배신해 이런 건가. 그리고 이 그림 안에서 이제 나폴레옹이 이렇게 왕관을 수여하는데 이것도 다비드가 얼마나 잘 정성껏 구상을 했냐면 원래 대관식이라고 하는 건 교황이 황제에게 관을 주거든요. 그러면 황제가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근데 황제가 무릎 꿇는다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이게 정치 선전물인데 그리기가 좀 그래요.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아니다. 황제는 이미 관을 받았고 황제가 누군가에게 관을 수여해주는 이 장면을 그린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다비드의 앞에 혼란스러운 자화상을 보면 이 청년이 앞으로 이런 혼란을 살게 되는 거죠. 혁명과 이런. 자기가 도대체 누구고 그런데 뚜렷하게 계속 붙잡고 싶은 거예요. 이런 혼란함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비드는 어떻게 살았냐면 워낙 정치적인 소용돌이를 막 겪다가 근데 이 소용돌이 속에서 뭘 만드냐면 아카데미를 만들고 다비드는 축출되어서 이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카데미는 살아남아요. 근데 다비드가 원했던 건 어떻게 하면 나는 이 국가의 시민일 수 있겠는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를 어떻게 보존할까라는 이 문제를 두고 이 국가를 위해서 이 전체를 위해서 혁명이 필요하다면 혁명에 황제가 필요하다면 황제 단 황제든 혁명이든 자기가 그곳에서 어떤 주역이 되고 싶어요. 너무나 혼란스럽지만 그래서 이 혼란 속에서 자기 정신을 붙들려고 하는 어떤 청년의 이미지가 다비드에게서 느껴집니다. 이에 반하여 이 사람은 그래서 계속 어떤 시민의 이미지를 구했다면 드라큘라는 정말 귀족적인 사람이죠. 자존심 엄청 강해 보이죠. 낭만주의의 표상입니다. 혁명이 일어나든 뭐가 일어나든 자기 그림만 그렸어요. 이 고독하게 혼란스러운 세상을 직시하는 귀족적인 모습. 이게 이제 드라큘라의 자기 표상이고요. 드라큘라가 그린 그림, 이런 그림이죠. 지난 시간에 보셨던 이런 낭만주의적인 그림, 이 혁명들을 멀리서 자기는 한 발 떨어져서 자기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은 채 관조하는 낭만주의자의 모습이 이 그림에서 보이고요. 쿠르베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그렸어요. 댄디죠, 뭐죠? 그 집시 같은 모습. 그래서 쿠르베는 집시인데 집시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그렸어요. 그러니까는 보헤미안적인 모습인데 보헤미안이 이제 집시라는 뜻인데 집시가 국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유럽 가면 집시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국적이 없고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해도 된대요. 제가 그 얘기 너무 그런 국가에서 이탈리아에서 막 이렇게 애들이 막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막 이러고 지하철에서 이렇게 하는데 노래도 되게 잘 불러요. 아코디언 팍 치면서 한 10대 초반 6학년쯤 돼 보이는 남자애들 둘이서 노래를 하고 아코디언 치고 기타 치면서 막 동전을 봤는데 쟤네들이 집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쟤네 왜 그 학교 안 가냐니 학교 안 간대요.
좋겠다. 그리고서는 근데 왜 그러면 쟤네들이 이제 주민등록을 만들어야지 뭘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쟤네는 그런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거부한대요. 집시는 진짜 자기가 노래 부르는 곳에서 판을 펼치면 자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국가 따윈 필요 없어라고 하는 거죠. 앞에 있는 화가들하고는 되게 달라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국가 안에서 어떤 시민이 될 것인가, 나의 자리를 확고하게 잡으려고 했던 이 다비드하고,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자기의 귀족적인 모습을 지켜간 들라크루아하고, 그런 것 따윈 다 필요 없어 하는 이 사나이하고 굉장히 다른. 그래서 화가의 자화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그 당시의 역사의 상황, 그리고 비슷한 역사적 그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자기를 보존하고 살았는가, 그런 이미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밖에 저희가 떡 준비해 놓은 거